78화 첫 장면부터 시청자들의 속이 정말 뻥 뚫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제인이 디자이너 엘로서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낸 후 세리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바로 진짜 복수구나 싶더라고요. 강세리, 이 자료 다시 정리해서 내일까지 가져와. 제인이 당당하게 반말로 명령하는 순간 세리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제인은 이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이너고 세리는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제인이 세리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완전히 본 모습을 드러내고 세리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너 그동안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지. 제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순간 세리의 온몸이 떨렸어요. 시청자들은 다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부터 세리의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세리가 억지로 참으며 말했어요. 제인아, 회사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일 시키는 건데? 제인의 이 대답이 얼마나 뻔뻔한지.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냥 업무 지시 같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였어요. 디자이너 L 전용 커피 좀 타다 줘. 아메리카노로. 뜨겁게. 제인이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니까 세리가 내가 왜 내 커피를 이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주변의 동료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치밀한 복수였어요. 제인이 세리를 괴롭히는 건데도 겉으로는 완전히 정당한 업무 지시였으니까요. 세리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타러 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제인, 너 정말 지독하다. 응? 뭐라고 했어? 제인이 날카롭게 되묻는 순간 세리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장면을 보니까 저도 속이 좀 시원했어요. 그동안 제인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인이 세리가 만든 디자인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했어요. 야, 이게 뭐야? 디자인이라고 만든 게 이거야? 완전 촌스럽네.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런 말을 들은 세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동안 자신이 디자인 실력으로는 인정받아왔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하니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다시 해. 이번엔 제대로.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제인의 이 한마디에 세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세리가 제인한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리가 분노를 참으며 말했어요. 제인아, 너 지금 사적인 감정으로 업무 방해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제인의 완벽한 복수 전략이었거든요. 제인이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적인 감정? 난 그냥 실력 없는 직원한테 팩트를 말해준 건데. 아니면 내가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와, 이 장면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세리가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제인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디자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세리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세리 씨가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디자이너 L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속삭임들이 들리는 순간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인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후에 팀 회의를 하는데 제인이 세리한테 말했어요. 세리야, 회의 끝나고 회의실 정리해. 그리고 내일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다시 준비하고. 난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서. 이것도 딱히 이상할 게 없는 짓이었어요. 하지만 세리한테는 굴욕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 준비하는데 자기 혼자 야근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세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제인아. 응, 고생해. 그리고 커피도 떨어져 가니까 새로 주문해놔. 제인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알겠더라고요. 세리가 혼자 회의실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화이트보드를 지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제인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이제야 그 대가를 받는 거니까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제인의 마음이었어요. 제인이 세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동정이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만족감만 있었거든요. 마치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서운 여자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예전에 착하고 순수했던 제인은 온데간데 없고 복수에 불타는 차가운 여자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제인이 세리를 괴롭히고 있을 때 기찬은 전혀 다른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집에 혼자 앉아서 빈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는 기찬의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복잡한 심경이 들더라고요. 기찬이 이제야 제인이 디자이너 엘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제인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인이가 디자이너 엘이었다고? 기찬이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았어요. 배신감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을 거예요. 거실 소파에는 제인이 앉던 자리가 그대로 있었어요. 기찬이 그 자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찬의 마음이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제인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인을 그렇게 만든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거든요. 내가 제인한테 그렇게 못했나? 기찬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기찬이 제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계속 받지 않았거든요. 제인아, 전화 좀 받아봐. 우리 얘기 좀 하자. 기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인은 전화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기찬이 회사에서 제인과 마주쳤을 때의 반응이요. 제인아. 기찬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을 때 제인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회장님, 업무 시간에는 디자이너 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 한마디가 기찬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제인이 완전히 선을 그은 거였거든요. 제인아, 우리 집에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집이요? 전 이제 그 집에 살지 않는데요. 제인의 차가운 말에 기찬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생겼어요. 기찬이 제인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제인이 확 뿌리치는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회장님. 제인의 이 말이 얼마나 차갔는지. 기찬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이 광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기찬으로서는 정말 창피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순간이 왔어요. 기찬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인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제인이 기찬을 말렸어요. 회장님,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회사 이미지 생각하세요. 제인의 이 말이 얼마나 차가운지. 기찬의 체면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였거든요. 이때부터 기찬의 절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찬이 계속 생각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내가 제인한테 얼마나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하려고 할까? 기찬이 혼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기찬이 세리한테 물어봤어요. 세리야, 너 제인이 디자이너 엘인 거 알고 있었어? 세리가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전혀 몰랐거든. 하지만 세리의 표정을 보니까 거짓말 같았어요. 분명히 눈치채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찬은 다른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인이가 복수하려고 회사에 온 거 아닐까? 우리한테. 기찬의 이 말에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 제인이가 그런 애가 아니잖아. 세리가 애써 부인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을 거예요. 제인이 진짜로 복수를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기찬의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제인한테 너무 못했구나. 기찬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머리를 감싸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제야 모든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제인을 잃고 나서야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기찬의 모습을 보면서도 시청자들은 별로 동정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찬이 그동안 제인한테 한 일들이 너무 심했거든요. 기찬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어요. 제인은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하고 착한 제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어요. 바로 기만이었거든요. 사고 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정신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기만의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기만이 세리를 보는 반응이었어요. 세리가 기만 앞에 나타나자마자 기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싫어. 무서워. 경찰 아저씨 불러. 기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비록 정신적으로 퇴행했지만 세리가 자신을 밀어서 다치게 만들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노숙자가 깜짝 놀라서 기만을 달랬어요. 기만아, 왜 그래? 세리가 뭘 했는데? 세리 이모 나쁜 사람이야. 나를 밀었어. 아파. 기만이 순수한 아이처럼 말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른의 몸에 아이의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기만의 기억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만 사고 당시의 기억만큼은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세리 이모가 나를 계단에서 밀었어. 무서웠어. 기만이 울면서 말하는 순간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봐 무서웠을 거예요. 기만아, 그런 말하면 안 돼. 세리 이모가 왜 너를 밀겠어? 노숙자가 기만을 달래려고 했지만 기만은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말이야. 세리 이모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어요. 기만이 길을 지나가다가 유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만의 반응이 정말 순수하고 깜찍했거든요. 와, 예쁘다. 기만이 유경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순수한 아이 같았어요. 유경이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기만 씨? 그러자 기만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 정말 아름다워요. 천사 같아요. 기만의 이 말에 유경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른의 몸을 한 사람이 이렇게 순수하게 말하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깜찍한 일이 생겼어요. 기만이 갑자기 유경한테 프로포즈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나, 저랑 결혼해요. 이 말을 들은 유경이 더욱 당황했어요. 기만 씨,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누나 정말 예쁜데요. 저 누나 좋아해요. 기만이 순수한 아이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웃음이 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바로 그때 승우가 나타났거든요. 승우가 이 광경을 보고는 질투가 났나 봐요. 형님, 유경 씨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승우가 당황하며 기만을 말리는 모습이 정말 웃겼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기만의 순수함이었어요. 기만이 승우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어봤어요. 승우야, 너도 이 누나 좋아해? 그건... 승우가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말을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만이 순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둘이 누나한테 잘해주자. 누나는 천사니까. 기만의 이 말에 유경이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어른이 이렇게 순수하게 말하니까 귀여웠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기만이 다른 기억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기만이 지호와 놀고 있을 때 갑자기 말했어요. 지호야, 세리 이모 무서워? 나도 무서워. 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세리 이모 화내면 무서워. 이 대화를 들은 노숙자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지호야, 세리 이모가 언제 무서웠어? 그러자 지호가 말했어요. 기만 아저씨랑 싸울 때 세리 이모가 밀었어. 이 말을 들은 노숙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의 순수한 증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기만이 제인을 그리워한다는 거였어요. 기만이 기찬한테 순수하게 물어봤어요. 형, 제인 누나 어디 갔어? 보고 싶어. 기찬이 이 말을 들고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기만마저 제인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기만아, 제인이는 제인 누나가 제일 좋았는데 언제 와? 기만의 순수한 질문에 기찬이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정말 의미심장한 건 기만의 다른 행동이었어요. 기만이 노숙자한테 아이처럼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김하나, 어른이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달라고 하면 안 돼. 싫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김한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모습을 보니까 노숙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김한이 갑자기 세리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나쁜 이모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쫓아내세요. 김한의 이 말에 세리가 섬뜩해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더욱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김한의 본능이었어요. 김한이 세리가 가까이 오면 항상 피하려고 했어요. 마치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거든요. 세리 이모 오지 마요. 무서워요. 김한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세리는 더욱 불안해했어요. 김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김한의 정신 상태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아이의 변덕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김한이 가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였어요. 김한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뭔가 기억이 안 나. 이런 순간들을 보면 김한이 완전히 정신을 잃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끔 정상적인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곧 다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김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세리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기도 했거든요. 김한이 언제 정신을 완전히 차릴지, 그리고 그때 세리의 범행을 정확히 증언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만 언젠가는 모든 걸 기억해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정말 뜻밖의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미란의 마음에 생긴 변화였거든요. 미란이 제인에게 완전히 털린 후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 오히려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성을 찾아온 미란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오성아.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순간 오성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동안 미란한테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왜 왔어? 또 무슨 일이야? 오성의 차가운 반응에도 미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란의 첫마디가 정말 의외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란이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성이 깜짝 놀랐어요. 미란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갑자기 왜 이래?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오성이 의심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했어요. 그동안 미란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정말로 미안해. 내가 너무 못했어. 미란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미란이 승우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승우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란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오성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이미 다 늦었어. 알아. 정말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란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까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 혼자 결정해서 승우를 낳고 나 혼자 키우겠다고 고집 부렸던 거.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오성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미란아, 넌 항상 이래. 일이 잘못되면 그때서야 사과하고 또 나한테 기대려고 하고. 오성의 말에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그랬어. 정말 이기적이었어. 그럼 이번에도 또 그런 거야? 제인한테 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나한테 기댈 생각하는 거야? 오성의 직설적인 말에 미란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란이 정말 의외의 말을 했어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기회가 다시 오면 그때는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란의 이 말에 오성이 의아해했어요. 기회가 다시 온다고? 무슨 소리야? 지금은 내가 너한테 사과할 자격이 없어. 아무것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사과는 진짜가 아니야. 미란의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미란이 임신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오성아, 나 임신했어. 이 말을 들은 오성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뭐?
뭐라고? 내 아이야. 우리 아이. 미란의 고백에 오성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더욱 미안해. 또 나 혼자 결정할 뻔했어.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번엔 너와 함께 결정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때 오성의 반응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미란에 대한 불신도 있었거든요. 미란아, 너 또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이번엔 달라. 미란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오성은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무것도. 지금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기회가 다시 오면 그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런데 정말 의미심장한 건 미란의 다음 말이었어요. 제인이가 나한테 선택하라고 했어. 선택? 제대로 된 선택을. 이번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어. 미란의 말에 오성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선택을 말하는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미란이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성아, 기다려줘. 내가 진짜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미란이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도희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된 거였거든요. 제인이 도윤을 만나서 뭔가 중요한 걸 전해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도윤 씨, 이걸 보세요. 제인이 도윤에게 건네준 건 USB였어요. 이게 뭐예요? 도희 언니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예요. 제인의 말에 도윤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USB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었어요. 도윤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CCTV 영상이 나왔거든요. 도희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의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기찬이 숨겨놨던 거예요. 아버지 유품에서 찾았어요. 제인의 말에 도윤이 깜짝 놀랐어요. 영상 속에는 도희가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보는 순간 이건 황기찬이잖아. 도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영상의 다음 내용이었어요. 기찬과 도희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도희가 뭔가 서류를 들고 기찬에게 따지고 있었어요. 기찬이 도희 언니를 직접 만났었다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제인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그건 도희가 발견했던 비리 서류의 사본이었어요. 도희 언니가 기찬의 비리를 발견하고 추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인의 말을 듣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제인의 다음 말이었어요. 도희 언니는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에요. 기찬이 고의로. 그럼 도희가 네, 살해당한 거예요. 제인의 말에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자식이 정말로. 도윤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인은 더욱 차가웠어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뭐요? 기찬이 숨기고 있는 게 더 있어요. 제인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그건 기찬의 해외 계좌 내역이었어요. 이 돈들 모두 비리로 빼돌린 거예요. 아버지 회사 돈을. 도윤이 그 금액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기찬이 나타난 거예요. 제인아, 뭐하고 있어? 기찬이 제인과 도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의심스러워했어요. 아, 회장님. 업무 얘기 중이었어요. 제인이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기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업무 얘기. 도윤 씨와. 기찬이 컴퓨터 화면을 보려고 하는 순간 도윤이 재빨리 화면을 껐어요. 이때 정말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어요. 기찬이 뭔가 수상하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혹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제인이 순진한 척했지만 기찬은 속지 않았어요. 제인아, 너 나를 조사하고 있는 거야? 기찬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인이 잠깐 당황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도윤이 갑자기 일어나서 기찬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이 자식이 도희를 죽인 게 너였구나. 뭐라고? 기찬이 당황하는 순간 제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기찬 씨. 모든 게 다 들통났어요. 78화는 이렇게 충격적인 대결 구도로 막을 내렸어요. 제인과 도윤이 기찬의 모든 비리와 범죄를 폭로하고 기찬이 완전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펼쳐진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제인의 표정이었어요. 마침내 모든 계획이 성공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기찬을 향한 차가운 복수심이 가득했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제인의 이 마지막 대사가 79화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남겼어요. 과연 기찬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제인의 완벽한 복수 계획이 마침내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도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것인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전개였어요. 79화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78화를 보면서 느낀 건 제인의 복수가 이제 절정에 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정면 승부만 남은 상황이에요. 기찬도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해요. 과연 제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까요? 78화는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에피소드였어요. 제인의 복수, 기만의 순수함, 미란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반전까지. 정말 몰입도 100%였거든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KBS 주말 드라마 여왕의 집 매주 월요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방영됩니다. 감사합니다.